안녕하세요. 노동의 이로운 배움터 노동리서당 훈장 한희서입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항목 중에서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이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우측 상단에 있는 통상임금 1편 영상 제목을 클릭해서 반드시 참조하시고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편을 기초로 해서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통보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이 해고예고 제도는 갑자기 해고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갖도록 한 제도죠. 가끔 회사에서 해고를 할 때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고를 당한다고 반드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일 전 해고예고와 30일분의 통상임금 중에서 회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고예고수당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는지,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는지는 지난 통상임금 1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의 연습 문제에서 월급제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1504원이었네요. 이 금액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의 급여가 되고 여기에 30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나오겠죠. 한번 계산해보면 252만 960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법정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가 입사해서 만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상의 휴가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고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둥, 연차휴가를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준다는 등의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법 위반이 됩니다. 한편 이 연차휴가는 원래 1년 단위로 부여되지만 입사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만 1년이 돼서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서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하루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만 1년을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감액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감액되지는 않겠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워낙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조차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 유급휴가에서 휴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급이라는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보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1504원으로 하겠습니다. 그 재직기간 동안 휴가를 6일을 사용했고 개근을 했네요. 그럼 1년 동안의 전체 휴가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빼면 되겠죠.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입사일 1년 차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달을 개근하면 하루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니까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1년 동안 80%를 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가 다시 15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했네요. 그 중에서 6일을 사용했으니까 20일의 연차 휴가를 못 쓰고 퇴사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21분의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까 1,504원으로 구했고요. 여기에 하루의 일반적인 노동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하루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나오겠죠. 이 금액을 다시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를 곱하면 되는데 아까 20일이 나왔죠.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면 168만 640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금액은 모두 최저 기준입니다. 또한 공식은 틀리더라도 이 금액 이상이면 법 위반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법에서는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기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급주휴일이라고 하고 주휴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가 209시간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209시간은 주당 유급 인정시간수의 월 평균 주의 개수를 곱하면 나오는 시간입니다. 주당 유급 인정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이외의 유급으로 인정된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고 근로시간 외 유급 인정시간은 보통 주휴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209시간으로 기본급을 계산할 경우 여기에는 휴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제 근무하면서 시급을 10,000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급 10,000원 곱하기 209시간 하면 기본급 209만원이 나옵니다. 즉 이 기본급 209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고 따라서 기본급 외에 별도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고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보통 시급제나 1급제로 급여가 지급될 때입니다. 우선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을 연수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을 10,000원으로 하고 월, 수, 금요일 출근해 하루 6시간 근무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일반적인 노동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주휴일이나 연차 휴가 등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비례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제로 급여를 정할 경우 통상임금은 그 시급이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원이 되겠네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연습문제에서 하루 6시간씩 3일을 출근하는 주가 4개니까 총 72시간이 있고요. 현재 주 40시간제에서 4주간의 근로일은 20일입니다. 70시간을 20일로 나누면 3.6시간이 나오네요. 3.6시간 곱하기 10,000원, 총 36,00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약속된 시간을 말하고 소정근로일도 사전에 약속된 근로일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11시간 근무고 시급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휴수당 공식을 상기해 보시죠. 시간당 통상임금은 시급 그대로 10,000원으로 하고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11시간은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에서 정한 규정, 아까의 그 규정으로 인해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은 일주 40시간, 이들 8시간인데 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문제에서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만 인정이 되고, 따라서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이것을 유의 공식에 맞춰 계산하면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곱하기 4주에서 64시간이고요. 이것을 40시간제에서 근로일만 20일로 나누면 3.2시간이 나오네요. 이 3.2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면 이번 연습문제의 주휴수당 32,000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을 이용해서 해고예고수당과 연투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만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수당, 주휴수당 그 자체를 계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반드시 참조하시고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계산되는 금액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법률 문제에 사용할 때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와 같은 전문 상담기관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동의 이로운 배움터 노동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